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러시아 제국 붕괴 전략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사실 러시아가 어떤 나라냐면은 이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99년부터 지금까지 사실 빌드업을 쫙 해온 겁니다. 뭐냐면은 에너지로 돈을 벌고 군사 강국을 만든 다음에 유럽을 영향권 아래 두고 유라시아 대륙을 본인의 영향권 아래 두는 겁니다. 푸틴이라는 자가 집권하기 전에 러시아라는 나라는 소련 이후에 철저히 붕괴가 되고 초인플레 경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된 나라였어요. 푸틴 그 상황에서 노리는 것은 빠르게 경제 성장하려면은 에너지로 국유화하고 국가 경제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빠른 성장으로 가고 에너지에 몰빵을 한다. 푸틴 입장에서는 석유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죠. 왜? 한 군데에서만 사면은 수요층이 작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 가지 경쟁 수입처가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유럽과 중국은 러시아한테 굉장히 중요한 국가였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맙게도 바보 같은 푸들들이 친환경으로 가버렸죠. 에너지는 러시아 거. 왜 지들이 직접 시추 안 하고 유전 개발 안 하니까.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 성장을 쫙 하는데 아주 가까운 곳에서 독점적으로 값싼 가격에 석유를 공급해주는 중국이 원할 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난 20년을 돌아봤을 때의 유럽의 작용화와 중국의 제국화는 당연히 반길 만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참다가 더 이상 이건 안 된다. 유럽을 위협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을 위협하는 거다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란을 지금 건든다라는 게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지켜주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반석 하나를 쪼갠다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 블락을 빼버리는 거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가장 많은 석유를 제공할 수 있는 이란을 제거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둘 다를 붕괴시키는 거죠. 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과의 전쟁이라고 표현 안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감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전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는 게 쉽지 않은 문제. 그래서 여러 언론에서는 미국과 이란과의 대결이라 생각하니까 자꾸 트럼프를 놀리죠. 야 트럼프 너 이란 하나 뭐 손보는 거 힘드네. 야 미국 고전 안 해 곧 탄핵되겠네. 그게 아니에요. 이란을 굴복시키는 거는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붕괴를 시켜야 되는 굴복을 시켜야 되는 엄청난 고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 테이블에 이란이 나오냐 마냐보다도 중국이 나오냐 마냐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 것도 이란은 이미 끝났어요. 이거는 그냥 말만 항복이 아닐 뿐이지 이미 군사력도 다 붕괴가 되었고 호르무즈 해협도 지금 미국이 이제 다 점령하기 직전이니까 그러면은 남은 게 뭐냐? 중국이 이란한테 최종 시그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야, 나 이제 너 그만 못 도와주겠다. 이때까지 한 달 동안 이란의 유조선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기름이 중국에 가고 그다음에 중국이 위안화가 이란에 감으로써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도움이 됐던 거죠. 마치 러시아가 유럽 전쟁을 할 때에 중국이 러시아 석유를 사줌으로써 전쟁을 길게 할 수 있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항복을 하려면 중국이 기법을 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이란 전쟁 끝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더 큰 마찰을 피하면서 협상으로 끝내고 싶은 거죠. 제이디 벤스가 1차적으로 협상을 했지만은 이제 깨졌죠. 그죠? 그래서 이란은 핵 포기,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동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만에 이란을 끝내겠다. 1시간 안에 이란의 모든 에너지를 무력화할 수 있다 하면서 계속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뱉고 있고 이란도 이제는 더 이상 대항할 군사적 수단이 없으니까 맞대응 대신은 네 알겠습니다. 협상 복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 얘기가 자주 나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에게는 관세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럼 중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앵커가 물어보니까 맞습니다. 지금 중국을 겨냥해서 이란 지원 시 50% 관세 부과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짜이밍이가 이란한테 돈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끝내려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고 그 누구도 못 나간다. 앞으로 미국이 관리한다. 그리고 미국한테 잘 버는 나라만 봐주겠다.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인데 이거는 뭐 그냥 이란한테 돈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은 위안화가 전쟁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번 봉쇄는 사실상 이란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가 된다. 이란이 전쟁을 하는데 사실상 위안화로 지금 한 달 버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재명이가 이란한테 달러로 줬다? 너 미쳤니? 저는 이재명이가 좀 풀배팅했다 봅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 미국이 가장 강대국은 맞지만은 전 세계 좌파 국가들 중에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을 엄청 비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저는 그들 국가들의 개별적인 발언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과의 교감이 있었다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주저앉혀놔야 미국도 이 전쟁을 못한다라는 걸 길게 못 끌고 간다는 거 알아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과 이런 거는 막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네타냐후가 됐든 그 후발주자가 됐든 간에 그냥 막 불도저로 막 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의 여러 전략은 히토류 수출을 금지하겠다 하면서 미국한테 카운터택 하는 거나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전 세계의 중국 공산당의 졸개 지도자들한테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도덕적으로 흠을 내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이재명이 왜 가장 악랄하냐면은
감히 그 홀로코스트에 비유를 했단 말이야. 그 발언은 이스라엘이 참을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은 어찌됐든 간에 국가 차원으로서 북한이 저렇게 되기까지 좀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사실 국제사회에서 관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국가들보다 리짜이밍한테 훨씬 더 지금 분노를 할 만한 상황인 거죠. 너가 똥을 치워도 모자랄 판에 왜 나한테 홀로코스트라 그러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을 옥죄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돈을 준다? 미국이랑 전쟁하자는 거지. 그래서 지금 리짜이밍이가 저는 풀배팅을 했다. 그럼 왜 풀배팅을 했냐? 김정은이 무너지고 이란이 무너지면은 이재명이 차라니까. 지가 상권 분립을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기구가 되면은 지 세상이 될 줄 알았겠지만은 냉혹한 국제사회에 던져지다 보니까 살구멍이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무리수로 막 던지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선박 26척을 좀 풀어달라고 뒤에서 이제 돈을 보낸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나왔죠 아까. 이재명의 홀로코스트 망언에 대해서 국무부는 어떤 입장이냐 물어보니까 국무부에서는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주권을 지키려는 그 의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이거는 이재명을 완전히 때린 거거든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중요한 거는 중국인데 쫄리는지 친구들을 막 데려와요. 스페인 총리 반비 발언했었던. 그 다음에 UAE 왕세자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같이 하자 뭐 이러는데 저거 자체가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양쪽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느냐. 중국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발상 자체가 정신 나간 거죠. 미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고립됩니까?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카드가 없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군사력이 되면 아마 파병했겠죠. 근데 뭐 안 가잖아. 왜? 해군이 엉망진창인데. 나오다가 다 죽어요. 그 남중국해에서. 중국 입장에서 남은 카드가 뭐냐면 히토류 그 다음에 국제사회 여러 좌파들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 규탄시키고 뭐 그런 밖에 안 남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시진핑이가 국제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세계가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란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여기 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을 치고 중국을 조인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진핑아 너 이제 미국으로부터 석유 사.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노발대발하면서 미국산 원유를 우리가 어떻게 구매하냐. 이 밑에 헤드라인 하나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게 뭐냐면은 중화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게 이제 시진핑 아닙니까? 러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꾸는 게 푸틴 아닙니까? 몰락해야만 하는 그 제국 두 개를 지금 동시에 몰락시킨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치욕적인 선언이냐면은 중국 이때까지 경제 성장 어떻게 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 기술 훔치고 우리나라 기술 훔치고 전 세계 부정선거 수출하고 1대1로 확장하고 값싼 노동력 그 다음에 WTO 가입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석유입니다. 저거 없었으면 중국이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근데 이란과 베네수엘라까지 뺏겼는데 이제는 석유를 미국으로부터 사라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럽이 러시아한테 에너지 수입 의존하다가 끌려가가지고 안보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끽 러우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중국이 미국의 석유를 사게 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명줄 끊어버리면 장땡이니까 미국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 전쟁한다는 말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그냥 항복 선언을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이란 전쟁이 아니고 미 vs 중러 전쟁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스카페세트가 지금 이제 중국을 계속 때리는 게 중국 너 이란 전쟁 기간 동안에 석유 비축량 늘리고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석유 좀 갖고 있는 나라들은 풀고 있거든요. 유가를 좀 낮추려고. 근데 중국은 지금 통계를 봤을 때에 주요 국가 뭐 20개가 비축량을 갖고 있는 것만큼 중국이 많이 모아놨다 뭐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비축량을 많이 지금 모으고 있다라는 게 뭐냐면은 비축량이 아니고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여유가 있었으면 비축량을 풀었겠지. 근데 지금 러시아도 이란 무너지고 푸틴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고 이란도 지금 끝났어.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이 비축량마저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상황입니다. 중국도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남은 거는 히토류 반격을 받으면은 반도체나 이런 거 위험해지니까 호주 쪽에 막 투자하죠. 그죠? 이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그린란드, 호주 이런 데 보험을 들어두고 남미에 간섭해가지고 계속해서 히토류 협정을 맺는 이유가 중국이 히토류 점유율이 줄어드는 순간 진짜 아무것도 못해 중국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중국의 몰락이 거의 가시화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남은 것은 중국의 마지막 남은 젖줄은 저거거든요. 러시아거든요. 근데 이란을 깨면은 러시아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옵션이 두 개죠. 러시아 거를 끊어도 되고 중국한테 미국 원유 수출해가지고 갖고 노는 거지. 자, 이 책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지금의 국제정세의 어떤 현대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경제가 엉망이었어요. 88년 5,540억 달러에서 1999년 11년 만에 1950억 달러까지 역성장을 했다. 10년간 경제가 마이너스가 돼버렸어. 이런 상황에서 유라시아주의의 부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푸틴이 집권을 하고 그 다음부터 착실하게 뭐에 몰빵을 했냐면 군사력에 몰빵했어요. 군사력에 몰빵하려면 뭐가 돼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어디서 나와요? 중국이랑 유럽한테 석유를 수출하면서. 그러면은 왜 전 세계의 좌빨들이 친환경을 그렇게 퍼뜨리고 러시아, 중국이 그거를 뒤에서 도와주는지는 다 그림이 파악될 겁니다. 유럽이 친환경을 계속 돌리면은 에너지를 러시아한테 의존하고 중국은 경제 성장해야 되니까 러시아의 석유가 필요해. 미국 걸 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푸틴이 이 석유로 번 돈 갖고 군사 대국을 만든 다음에 땅 따먹기를 하겠다.
다 차례 들어갑니다. 시리아 내전 개입하죠.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고 푸틴이 러우 전쟁 때 갑자기 군사적인 침공을 한 게 아니고 99년부터 2022년까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이 제국의 익스펜션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진핑이도 둘이 쌍둥이야 쌍둥이. 시진핑이도 잃어버린 중화 질서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제국을 동시에 붕괴시키는 게 바로 이 이란 전쟁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러시아의 한계가 뭐냐면은 석유랑 군사밖에 없어요. 닦아놓고 말하면은 나머지 산업이 발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러우 전쟁도 그렇게 고전하는 거죠. 왜? AI랑 나머지 우주력이 딸리니까 미국한테. 그래서 인위적으로 전쟁 국가를 통해서 돈을 벌고 돈을 벌어서 전쟁하고 그 모델에 종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의 집권 기간 한마디로 군사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한다는 청사진의 실행 그 자체였다. 그게 쉽게 말하면은 소련 제국의 부활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순한 맛의 스탈린의 부활입니다. 천연 자원의 국유화, 최신형 무기 개발, 초민족주의를 가가지고 전쟁했었던 그거. 그 스탈린이에요. 스탈린. 약한 스탈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은 이러한 대전략 일환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은 미국과 유럽은 잘했냐? 절대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적 실패는 나토를 불필요하게 확장을 하는데 동유럽 국가들과 우크라이나가 재래식 무장이 거의 안 돼 있었어요. 러시아의 먹잇감으로 줬던 거예요. 미국도. 우크라이나의 그 부패함, 그 내부에 있는 온갖 이상한 행동들, 죄들, 그 다음에 그 러시아한테 끌려다니고 경제 성장이 안 됐던 이런 부분들. 유럽 같은 경우에도 나토를 확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러시아한테 반격을 할 수 없는 무기 존대는 거 안 했잖아 유럽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그냥 동유럽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엉망진창이었고 푸틴이 거길 침공함으로써 더 개판을 만들어놨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